이분들이 사실 노출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스스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꾸 숨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 이웃들이 사실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울산에서 30년 넘게 장가안간 큰아들과 함께 살던 김영숙 씨.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재작년엔 같이 살던 큰아들, 작년엔 분가에 따로 살던 작은아들. 잇따른 이별 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아들내미도 없고 아들내미 둘이가 다 가버려가. 오래된 외로움은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몸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특히 다리가 말썽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면 기어가다시피 해야 합니다. 전체가 다 아프지. 다리도 아프고 이 걸어 다니려고 하면 부피고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막 일어서질 못해. 또 이거 막 앉으려고 하면 제일 불편하고 막 이거 막 한참 바닥바닥거려야 돼. 그래 못 일어나기는 이게 제일 문제라. 저녁으로 또 오줌 누르면 스스로 기어야 되고. 김 씨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82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말도 못하죠. 무릎 아픈 약 먹고 뭐 이 속에 화병이 있었긴 해 또 그 약 먹고. 힘겹게 살던 김 씨의 삶에 최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적 지원이 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를 자주 만나던 요양보호사의 한 통의 연락. 이분이 너무 어렵다는 말이 행정복지센터에 닿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직원들은 김 씨의 상태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무릎관절 통증은 물론 두 아들을 잃고 생긴 화병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도움을 거절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유김 씨는 매달 3만 원의 편의점 생활 바우처와 연 14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화는 2만 원씩 나오고 요번에도 뭐 500원씩 나오고 그래. 김 씨처럼 요양보호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 남구는 정기적으로 이들을 모아 교육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처럼 정작 가장 절실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헤아린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그게 밖으로 이렇게 이제 표출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뭐 도와드린다든지 뭐 차상위 계층을 신청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기초수급자 이렇게 그 해당되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도 제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이제 자기가 본인이 조금 이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신고도 하고 어르신을 계속 상태를 매일 어르신 괜찮으세요? 매일 그런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매일 전화할 때도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르신 상태를 계속 살피는 거죠. 그런데 연결의 시작은 요양보호사만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생활 현장, 편의점에서도 신호가 포착됩니다. 또 우유와 요구르트가 쌓이면 즉시 신고하는 협약도 마련돼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청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도사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 우유와 요구르트 배달 종사자들의 교육도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누군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생활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면 아, 저분 괜찮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작은 관심 한 번이 큰 위험을 미리 막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보통 입맛이 없다고 거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 여세 되면은 뭐 드시고 싶은 게 없다. 뭐 젊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드시고 싶은 게 없다 이러시고 거의 자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거의 끼니를 해결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올해도 지금 어르신들 여름이 지나면서 7, 8kg 빠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또 특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 그러면 병원에도 가보세요 이러면 아 병원에 뭐 내가 안다고 막 이렇게 뭐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죠. 7, 8kg가 보통 빠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도움을 청하죠. 어르신이 이제 안 되겠다고 복지관에도 전화를 하고 어르신이 이제 좀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상세히 얘기하면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맞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이제 뭐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일 어르신들이 이제 굶고 이제 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 집에서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게 누워 계시는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만 사가던 이말자 씨. 언제나 말이 없었고 표정도 덤덤했습니다. 한 달 넘게 반복되는 모습에 편의점 주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산대 포스기 화면 속 복지 사각지대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합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신고 제보 버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요거 하시고요. 그다음 복지 사각지대 제보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내용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용을 적어서 확인하시면 바로 동사무소 가까운 동사무소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 나온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말자 씨. 끼니조차 챙기지 못한 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랑이 있으면 밥도 하기 싫어도 또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다 보니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 참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카페라고 아트스테이 옥상에도 저보고 올라가지 말하더라고. 내가 한 번씩 멍하니 이제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위험한가 봐. 순간적으로 아, 나도 그냥 신랑 옆으로 갔으면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 번씩은 있거든요. 이후 이 씨는 매달 3만 원의 편의점 바우처 카드와 연 14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의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져 병원비와 약값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데가 생기니까. 근데 가니까 약을 뭐 한 달분을 조절했는데 뭐 한 1,000원만 내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료비가 작게 내면 약값을 작게 내면 약을 나쁜 거 주나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씨처럼 편의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곳이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좋은 제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때 저희가 어려운 분을 봤을 때 제가 그냥 아 그러세요 어떡해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와 이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흔쾌히 구청에서 왔을 때 제가 해드릴게요. 흔쾌히 제가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신고해서 그분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제할 때 어머 이거 제가 홍보했던 건데 하셨네요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고 지금은 더욱더 열심히 그런 분이 없을까 하고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좋아하시죠? 덕분에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하고. 혹시 주변에 또 좀 이러신 분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신청해 드릴게요. 이런 이제 말씀도 해 드리고 해요. 편의점 신고 서비스는 전국 모든 CU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 있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근성 높은 창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즉각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용은 지자체 시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 남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부터 얼굴에서부터 있잖아요. 힘들어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와서 저분은 생활고에 좀 있나 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서 또 카드 결제할 때 잔고 부족입니다. 역시나 그분이 내가 생각한 만큼 좀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거 그냥 가지고 오신 분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제가 결제하는데 술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안 돼요. 담배는 안 돼요. 먹는 거는 제가 제공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멘트를 웃으면서 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 뭐 지금은 CU에서 하고 있지만 확대하면 좋고요. 대부분이 중장년이나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지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음식을 계속적으로 사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고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확대해서 이게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형태로 확대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발견돼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왔던 58살 김나무 씨. 친한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둔 선택은 삶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잘 될 것 같던 사업은 실패했고 김 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빚더미 앞에서 인간관계는 하나둘 무너졌고 얼마 안가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공무원을 하다가요, 아는 선배의 권유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어려운 겪고 됐는데 한번 무너져 보니까 엎친 데도 덮친다고 계속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고. 김 씨는 결국 가족과의 인연마저 끊었습니다. 예고 없이 시작된 노숙 생활.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했고 장과 간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마음 건강 역시 무너졌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진 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을 거 없으니까 공원에 자다 보니까 구청에 도움을 얻을까 하고 구청 복지과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락하더라고. 그래가 조회를 하더니만은 기초수급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후 김 씨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임시거처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병원 치료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을 하던 김 씨가 병원비와 잠잘 곳을 제공받은 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프고 지치고 삶이 무너진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와 예산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먼저 두드려야 도움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일수록 사람들은 가장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에선 말없는 위기가 반복됩니다. 혹시 주변에 끼니를 거르거나 연락이 갑자기 끊기거나 집이 급격히 방치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결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